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곳 로텐더홀 투쟁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도 이곳 로텐더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황교안 당대표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총리 임명은 의회 주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입법부 수장, 그것도 바로 직전에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그것도 제2인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입법부는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국민 주권의 전당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추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직의 격을 지키는 것, 그것은 입법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세균 의원을 총리 지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 거꾸로 가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도 정말 유례없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것 말고도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군소정당들과 야합해서 1+4라고 하는 헌법과 국회법에 없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날치기 하려는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당 세력들은 그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벌거벗은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런 야합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야합의 성과를 또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 앞에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는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동형 캡이란 75석을 나눠 먹을지 아니면 50석을 나눠 먹을지 25석을 나눠 먹을지 다투고 있습니다. 서태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군소정당의 중진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꿈을 짓밟는 일입니다. 저들은 특정 지역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바꾸는 파렴치까지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1+4 좌파야 협상은 결말이 어떻게 나든 우리 정치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공당들이 얼마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욕에 빠져 있는지, 어디까지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후대에 길이길이 남고 전해질 것입니다. 이 야합에 동참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야합 세력의 파렴치한 야바위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불로소득 정장, 불로소득 성장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니까 이제 불로소득 성장으로 정책 전환을 했나 봅니다. 지난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저께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유연화도 아니고 강화도 아니고 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18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대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파트 평당 1억 원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로소득 국가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집 없는 경제적 약자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집을 살 수 없어서 피눈물이 나고 전세 가격이 올라서 피눈물이 납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로소득 성장의 처절한 패자입니다. 극소수만이 그 수혜자입니다. 이런 정책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최대 수혜자 중에는 청와대 전 현직 고위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공직자들의 보유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8억 2천만 원에서 이제는 11억 4천만 원으로 4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무능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정작 이 무능과 실패로부터 자신들은 횡재를 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대통령과 부동산 담당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또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부동산 올리고 어려운 사람들 집 마련 못하게 하는데 자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측근들의 부동산 가격 안정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국민의 삶, 침해,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늘 공정, 정의, 평등 이런 말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위선에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집값 폭등에 자기들도 깜짝 놀라서 더 과격한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또 국가 수도의 나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한 집값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도 집값 폭등의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윽박지르고 경제의 활동을 죽이니까 결국 시중에 엄청나게 풀려 나온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나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정부가 아예 불살라버렸다고 지금 30대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 불로소득 성장을 불렀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완전한 파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에게 한 채 빼고 다 처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집값 폭등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 쇼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쇼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게 바라는 것은 쇼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그래서 국민의 삶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 회생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탐욕에 눈이 먼 민주당과 좌파 정당들 때문입니다.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입법안보다 세출 예산을 먼저 처리한 이들의 야합은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석패율, 연동형, 캡,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악이다 뿐입니다. 석패율이 중진구제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심상정 대표는 중진을 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중진을 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도 몰랐던 것입니까? 심상정,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라 해서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에도 등록하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위헌이 명백한 연동형을 이번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야바이는 자기들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입니다. 정치를 잘 해서 떠오들 생각은 하지 않고 제도를 바꿔서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이들 좌파연합의 모습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반민주적 작태입니다. 꼼수, 야바이, 편법 등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버리고 있는 좌파 연합 세력들의 국정농단이 대한민국 그야말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1+4라는 좌파 연합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저주의 선거법 개정 시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워낙 논란이 많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아직도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 현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253대 47 현 상태로 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길래 입법부 수장한테 이리 와서 국무총리를 하라고 지명했겠습니까? 국가의전세일 2위인 국회의장이 총리를 수락한 것은 자신이 최고 수장을 했던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참담해집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때 국무총리한테 격려를 받습니다. 이제 정 후보자는
후배 국회의장한테 격려를 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맹자는 무수호지심 비이냐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건 사람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원래 다른 민주당의 다른 중진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민노총, 참여연대 등 좌파 단체의 반대가 쏟아졌고 그 카드를 접었던 것입니다. 극좌 세력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좌파 세력에게 휘둘리는 대통령, 이 무슨 추한 꼴입니까?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제발 대통령답게 행동하십시오. 앞으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하고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려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하고 좌파 2, 3, 4중대들이 선거법안을 놓고 거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임명동의안을 표결 찬성을 해줄 테니까 선거법 21대 의석을 더 내놔라 라는 이런 바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밀실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 일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업무 일지에 대통령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당시 한국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은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 한참 전부터 기획하고 공작했다는 것이 더욱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경찰청 그리고 또 그 위에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개입된 것인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거 공작입니다. 국민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받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12, 12, 16 부동산 대책은 애꿎은 국민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막가파식 대책입니다. 청약시장에서도 밀려난 젊은 세대는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인생계획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사다리를 놔주는 것은 고사하고 불살라버리는 게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대책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무대책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